네, 인베스트 정보보안 기사 기술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할 거는 2023년 6월 달에 본 그 PBT, PBT 필기 문제인 거고요. 자, 여기죠. 네트워크 보안부터. 근데 이제 제가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두니까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하나 달았어요. 틀리게 얘기했다. 뭐 그 얘기인데요. 뭐 그분 얘기가 맞아요. 뭐냐면 제가 너무 대충 읽었어요. 요 17번 문제 그냥 간단하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CV라는 거 요거 사실 보안기사 그 실기 단답형 문제로 나왔어요. 사실은 요거 CV 넘버링이 붙은 알려진 취약점 공격 도구가 뭐냐라고 그랬는데 그 설명에서 아마 제가 이거라고 했나봐요. 이거는 제가 뭐 써본 적은 없고 그냥 뭐 여기 답이 그건가 보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메타스플로잇입니다. 메타스플로잇은 침투 테스트 도구죠. 근데 뭐 실전에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메타스플로잇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MSF 베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이제 셀 코드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MSF 베놈은 그래 악성 코드 생성하는 거고, MSF 콘솔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커맨드 창이 떠서 이제는 뭐 세션을 관리한다거나 악성 코드를 실행한다거나 악성 코드의 명령을 보낸다거나 뭐 그런 건데 뭐 사실 잘 몰라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그 다음에 미터 프린터라고 얘기하는 거는 악성 코드랑 실행이 되면 그 쉘을 관리해 준다 뭐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3개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콘솔에서 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답 2번입니다. 요거 뭐 맞죠? 제 그 동영상에 틀렸어요. 자, 그리고 저거 제가 찾아놨는데 메타스플로잇에 관련된 이게 rapid metasploit.com 뭐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이 사이트인데요. 취약점 같은 게 이제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CV 코드 이렇게 보면 최근 대표적인 게 그 log4j라는 거죠. 그게 자바에서 로그 파일 쓸 때 쓰는 자르 파일, 라이브러리, 함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함수인데 거기 취약점 log4j 쉘 그래서 CV 코드가 취약점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런 이제 관련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메타스플로잇 사이트인 거고, 그래서 보통은 그 어떤 시스템에 만약에 그 웹셀로 공격한 다음에 프롬프트가 떨어지면 자바의 자르 파일을 log4j로 바꿔요. 왜 바꾸냐? 그럼 원격 명령을 실행할 수 있으니까 취약한 버전으로 바꾼다고요. 일부러 이제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다. 자, 이제 넘어가 보죠. 세션 하이제킹, 세션을 뺏는다 이거죠. 세션을 어떻게 뺏어요? 우리는 이제 이걸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TCP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커넥션 오리엔티드 서비스인 거지 커넥션 서비스가 아니에요. 즉 커넥션 서비스는 어떤 두 사람이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전화입니다. 전화. 근데 우리는 커넥션 오리엔티드가 TCP니까 마치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인정해 주는 거. 어떤 문자열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바로 세션 정보죠. 그래서 내가 로그인을 하면 A라는 문자열을 준다 이거죠. 그럼 다음에 오면 너는 로그인된 사용자야 라고 인정해 준다 이거죠. 근데 그걸 하이제킹, 훔쳐간대요. 그럼 어떤 놈이 이거를 복사해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나도 얘 입장에서는 똑같은 A니까 두 사람이 같은 사람으로 인지한다 이거예요. 그게 세션 하이제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요 A라는 세션을 뺏어갔는데 시퀀스 번호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냥 간단하게 유니크한 번호, 예를 들어서 한 번 보낼 때 1번 난수고요. 두 번째 보낼 땐 7번,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매번 바뀌어요. 그럼 A를 이렇게 내가 갖고 왔어. 이렇게 세션을 뺏어왔어요. 난수도 7로 이렇게 훔쳐왔어요. 근데 얘가 또 그동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난수가 3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나는 요걸 갖고 딱 가니까 또 세션 A는 맞는데 시퀀스 번호가 안 맞는데 그러면 이걸 절단해 버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ST, 리셋, 시퀀스 번호를 초기화하자 이거예요. 초기화. 그래서 시퀀스 번호를 초기화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션을 뺏고 시퀀스 번호 초기화하고 그죠? 그렇게 공격하는 거. 그게 바로 세션 하이제킹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봐보세요. ARP 스피핑을 통해서 패킷 공격자를 지나치게 한다. 뭐 사실은 뭐 이 리을은 꼭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니은 봐볼게요. 리셋해서 패킷을
재전송한다. TCP에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한다. 그러니까 리셋하니까 시퀀스 번호를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결한다. 그 소리죠. 자, 그리고 기존의 연결 물려받는다. 그죠? 뭐 말은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키워드는 이겁니다. 리셋하고 시퀀스 번호. 그래서 요거는 필기도 나왔고 실기도 나왔고 자주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뒤로 가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는 처음 등장을 했는데 사실 이건 뭐 맞추라고 낸 건지 뭐 틀리라고 낸 건지 모르겠어요. 자, 엘라스틱 서치라는 거는 빅데이터 DB에 많이 사용되는 검색 공격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서치잖아요, 서치. 그래서 요 안에 내부 구조가 빅데이터 DB 중에 아마 몽고DB, 이거는 그걸 몰라도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몽고DB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몽고DB의 엔진을 가지고 검색, 로그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에 모듈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의 순서대로 옳은 것은 한번 볼게요. 뭐 캐릭터 필터나 토큰, 그 다음에 토큰 필터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요 내용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굳이 우리가 엘라스틱 서치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보안에서는 엘라스틱 서치가 의미가 있는 게 아무리 보안 솔루션이 많아도 그거를 로그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없으면 효과가 낮아요. 당연하죠. 뭐 쳐다봐야지 뭐 공격도 아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파이어월, 방화벽의 로그가 있고 VPN의 로그가 있고요. 내가 웹서버의 로그가 있어요. 이거 뭐 로그 파서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이런 로그들을 다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DB를 만들고 요 DB를 엘라스틱 서치 엔진을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를 검색해서 통합 관제 모니터링 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SIEM이에요, 사실.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시험으로는 SIEM이 답이 되려면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빅데이터라는 게. 요거는 그냥 요런 거 다 보십시오. 자, IP 스푸핑. 대전제는 뭐죠? 신뢰된 공격. 그죠? 대전제는 트러스티드. 그죠? 신뢰된 말이 있어야 돼요. 원래 스푸핑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주제의 결과값이 변조된 공격이다. 앞에 주제. 근데 IP 스푸핑은 아니에요.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사실은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 R 커맨드가 있잖아요. 자, 컴퓨터가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가 한 대 두 대가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이제 100대가 있어요. 내가 a.php라는 파일 요걸 할까? 그죠? a.php라는 파일을 어떻게 했냐면 만들었어요. 이걸 배포해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배포해야 됩니까? 이 컴퓨터에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로그인에 들어가서 올리고, 그죠? 한 대 올리고, 두 대 올리고, 세 대 올리고. 그럼 이거 하루 종일 걸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배포하는 데는 없어요. 이거는, 이 사람은 맨날 집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RCP, 리모트 카피를 해라. 뭐를 하냐면, a.php라는 파일을 갖다가, 노드 1번. 이 노드 1이라는 영문은 etc 밑에 호스트라는 파일에 노드 1의 IP는 몇 번입니다.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뱅이 넣고요. 여기에 만약에 뭐 바라는 디렉토리에다가 a.php로 카피를 해라. 그럼 요 엔터 탁 치잖아요. 그럼 로그인 없이 딱 들어가서 카피하고 옵니다. 그럼 100대면 요 줄을 카피해서 100줄을 만들어 두면 되죠. 노드 2번, 노드 3번, 노드 4번, 노드 100번까지. 그리고 요거를 한꺼번에 실행하면 배포가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대전제가 필요한데 바로 요겁니다. 트러스트 관계해야 돼. 신뢰된 관계해야 돼. 말이 어렵죠. 로그인이 필요 없다 그 소리예요. 자, 여기에 유저 디렉토리 밑에 .rlost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일이죠. 요게 rlost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더하기 요렇게 두면 IP도 관계없고 ID도 관계없고 인증 없이 이 R 커맨드를 다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RCP, Rshell, 뭐 R로그인까지. 근데 여기 앞에가 IP예요. 특정 IP 주소에 만약에 리눅스 계정 테스트 그러면 이쪽 컴퓨터의 테스트 계정에 요 IP면 요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IP고 한쪽은 ID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설정을 시스템 전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etc 밑에 hosts.eq uiv 그죠? uiv 요 파일에도 그래 요거 다 실기 기출입니다. 뭐 필기도 나왔고 엄청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뭐 아까 신뢰된 말이 나온다. IP 스푸핑이라는 건. 네, 뒤로 가볼까요? 서브넷을 생성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어떤 기관이 네트워크 블록을 뭐 24일 할당되었고 32개의 서브넷을 나누고 싶다, 그죠? 그럴 때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은 뭐냐? 서브넷 마스크는 25.25.25.31로 한다. 잠깐만요. 각 서브넷의 호스트의 개수는 8개이다. 이제 이 말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죠. 이 자릿수 여기 적혀 있네요, 그죠? 예, 저희가 프리즘 만든 지가 오래돼서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그래서 요게 8비트. 그래서 48에 32비트의 IP 주소 체계인 거죠. 그 중에 요 8비트를 가지고 지금 왜 끝에가 24잖아요. 24. 1의 개수가 24니까 이거는 255.255.255.0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가 여기가 0인 거죠. 요거 0을 나누면 25.25. 이게 나온다. 근데 서브넷의 개수를 몇 개라고 했냐면 32개라고 했어. 32개. 그러면 이게 32개를 만들려면 지금 호스트 부분 32개의 서브넷을 나누면 각 호스트 부분에 256개의 32. 그러면 어떻게 해요? 8개가 되니까 0에서 7개. 그죠? 0에서 서브넷에서 0에서 7, 마지막은 2, 4, 8에서 2, 5를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는데 이게 8개잖아요. 그럼 0, 0, 0 쭉 8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0이 하나 가질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몇 개입니까? 0 아니면 1이죠. 그러면 얘가 1. 여기 1비트를 내가 쓰면 그 다음에 첫 번째 0. 여기도 1. 0 아니면 1이죠. 그러면 요 세트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죠? 00, 00, 그 다음에 01, 그 다음에 10, 11. 하나, 둘, 셋, 넷. 최대 4개의 서브넷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32개면 당연히 이걸 늘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남은 자릿수. 그거에는 컴퓨터의 IP를 IP를 부여하는 호스트 IP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호스트의 개수는 8개다 라는 거고, 왜냐면 서브넷을 많이 썼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주소 체계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 주소는. 그러면 여기는 0이고 위 끝에는 255, 뭐 248,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나오냐? 이 0의 8개가 이게 컴퓨터는 배수를 씁니다. 1, 2, 4, 8, 32, 64, 128 뭐죠? 128 다음에 맞나? 개수 맞나봐요. 1, 2, 4, 8, 16, 32, 64, 128. 그쵸? 128이 제일 큰 값이죠. 그러면 얘가 1, 1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128 더하기 64가 요 숫자가 되겠죠. 그죠? 1, 1이라면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이것도 이제는 그 처음 나온 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리액트 IP 트랙백 기술에 대한 거로 묶은 것은 좀 특이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건 이제 2번이라고 되어 있죠. 디귿 이것도 저도 처음 봤어요. 해시 베이스 IP 트랙백, 그 다음에 이 리액트 IP래요. 그리고 리얼 뭐 SPI.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해시 베이스 IP 트래픽은 서브넷을 분할하고 그룹별로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침투 태스크 방법이고, SPI, 그죠? SPI라는 건 인풋 디버그 필터를 설치하고 라우터 관리자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패킷을 분별해서 입력 링크를 찾아낸다. 트랩백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추적하는 거예요. 추적하는 거. 그죠? 추적하는 거고, 그 추적하는 기술들이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요것도 보안 기사에서 처음 등장한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이거 이상 들어갈 수는 없고, 그죠? 이 문제 자체도 사실은 뭐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건 요 문제로만 보십시오. 요 문제로만 쭉 넘어가 볼게요. 사용자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를 특정 웹사이트에 요청하는 공격으로 다른 사람의 권한을 이용해서 서버에, 여기서 키워드가 있어요. 서버예요, 서버.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과 CSRF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은 웹 브라우저를 공격하는 거고요. CSRF는 서버를 공격하는 거고, SQL 인젝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서버의 DB를 공격하는 거죠.
일단 대상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CSRF예요. 요게 세션 하이제킹과 비슷합니다. 요게 사실은 비슷해요. 얘도 그 제가 세션 하이제킹에서는 그 시퀀스 번호라고 그랬잖아요. 얘도 세션 값 이외에 난수를 씁니다. 난수. 아까 세션 복사해 가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훔쳐가려면은 그냥 인증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를 때마다 바뀌는 난수를 써주는 게 CSRF예요. 이걸 막기 위한 방법이. 그러면 이 난수를 뭐라고 부르냐? 뭐 이름마다 좀 다르게 부르긴 하는데, CSRF 토큰 혹은 뭐 재인증 기법을 써서 뭐 이런 어려운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난수예요, 사실상. 아까 그 하이제킹에.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올리 디버거라는 건 우리가 악성 코드, 그러니까 악성 코드 뭐라고 그래도 되고 뭐 실행 파일이라고 그래도 돼요. 실행 파일을 추적할 수 있는 툴입니다. 툴. 그죠? 공개 소프트웨어고요. 그래서 윈도우용 어셈블러의 대표적인 디버그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셈블러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이거 제가 그 보안기사 이론 강의할 때 제가 그래도 이제 보안기사 여러분들 이론 강의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게 뭐 단순히 뭐 이 문제 하나 맞고 틀리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내가 만약에 A 이렇게 하면은 C 언어에서 A라는 글자가 화면에 찍힙니다. 근데 요거를 어셈블리로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 좀 많거든요. MSG 더블 바이트 컬럼에 A라는 걸 넣어라. 그죠? MSG에 더블 바이트의 데이터 타입에 그 다음에 뭐 LEN 랭스는 더블 바이트 크기고 달러에 MSG 이렇게 하면은 A가 한 바이트면 LEN은 1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MOV move 이동해라 EAX에다가 4를 넣어라. 4라는 의미가 뭐냐면 sys write 쓴다 이거죠. 쓴다 쓰고 EBX에다가 1을 넣어라. 1이 뭐냐면 스탠다드 인풋이 0이고 스탠다드 아웃풋이 1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물론 두 줄 더 써야 되는데 interrupt 0x89 즉 개발자가 이렇게 코딩한 거를 실행 파일을 만들고 그 실행 파일을 only debugger라는 툴로 쓰면 이렇게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메모리 주소까지. 그래서 대표적인 어셈블리 도구이다. 자, 메모리 덤프와 분석 결과, 그래프 표현, 외부 플러그인 기능을 이용해야 된다. 뭐 맞죠? 이건 기능을 쓸 수 있는 거고, 코드, 레지스터, 메모리, 스택 요걸 다 추적해서 요 값들을 다 추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되는 거고, 역추적 파일을 로드하면 바로 디버깅 모드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이거는 뭐 아닌 거지. 이건 뭐 사실은 써봐야지 하는 내용인데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only 디버거는 동적 분석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분석할 수 있다. 그죠?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이제 요번부터 좀 악성 코드 분석? 뭐 그런 식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자, 시스코 라우터에 에서 개발한 터널링 프로토콜인 GRE, 요것도 처음 나온 거죠. 요것도 23년도 시험에 처음 나온 거예요. GRE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요거로 그냥 공부를 하세요. GRE 터널링은 라우팅이 불가능한 패킷을 라우팅 가능한 패킷의 내부에 넣어 전송하는 터널링 기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잘 해석해 보세요. 라우팅이 불가능한 패킷을 라우팅이 가능한 패킷의 내부에 넣어 터널링을 한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 터널링이라는 말뜻, 이 말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 문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VPN에. 근데 그걸 이해 안 하고 뭐 VPN은 암호화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아는 게 없는 거죠. 그냥 외운 거죠. 자, 중요한 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고 그냥 외워야 될 게 있는데 이건 이해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보안기사 이론 강의 항상 뭐라고 합니까? 터널링은 화물차만 달리는 전용 자동차가 있는데 내 차는 자가용이에요. 근데 이 차선을 난 달리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자가용을 올려서 가면 이 자가용도 화물차 전용 차선을 달릴 수 있죠. 이게 바로 터널링이에요. 터널링은 암호화가 아닙니다. 즉 백본 라우터가 있고 패킷이 있어요. 얘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정수 간단한 숫자로 할게요. 10번 IP가 오면 그거를 이쪽으로 전달해 줘요. 그죠? 전달해 주니까 라우팅이죠. 중계해 주는 거니까. 근데 10번 외에는 다 얘가 전달 안 해줘. 그러면
나는 IP가 지금 몇 번이냐면 9번이에요. 그럼 이대로 가면 여기서 전달 안 해주고 버려질 거잖아요. 그걸 위에다가 머리에다가 10번이라는 가짜 IP를 두고 여길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팅이 불가능한 패킷 9번을 갖다가 라우팅 가능한 패킷 내부에 넣어서 10번이 가능한 거죠. 내부에 넣어서 하는 프로토콜이다. 그리고 사설 인터널 라우터는, 예를 들어 인터널 라우터는 NAT를 라우팅할 수 없으므로 GRE 터널을 이용한다. 그죠? NAT라는 건 뭐 사설 IP인 거죠. 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보안을 강화한다. 자, 제가 이거 대부분이 VPN에 터널링 하면 암호화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터널링과 암호화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암호화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아는 암호화고, 터널링은 아까 그 자동차 제가 얘기한 거. 자, 스텔스 스캐닝의 유형. 이거 이제는 항상 스캐닝 문제가 한 문제는 항상 나오죠. 필기에서는. 그리고 실기에서도 많이 나오고, 산업기사 실기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와요. 스텔스 스캐닝은 뭐예요? 로그를 기록하지 않는 거죠. 근데 TCP 오픈이니까 얘는, 그죠? 얘는 스텔스 스캔이 아니죠. 로그가 기록됩니다. 연결을 확립하니까. 근데 왜 이 로그를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확한 표현이 있어야 돼요. 이 로그라는 거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로그를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 일반 보안 솔루션 다 탐지됩니다. 얘네들. 그죠? IDS 다 탐지돼요. 이 로그라는 건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즉 A 프로그램이 있고 B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B 프로그램이 로그를 기록하는 시점이 언제냐? 3웨이 핸드세이킹이 완료가 돼야 돼요. 그때 프로그램이 연결됐다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시네크 에크 오면 요때 로그를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안 보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로그를 못 기록하죠. 그래서 스텔스 스캐닝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로그를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씬이라는 건 이렇게 구분자 넣어서 보낸다 이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공격 유행에 따른 대응 방법으로 틀린 것은, 요게 조금 애매한 문제인데, 이제 중요하지만 애매한 문제.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요게 뭐냐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봐도. 이게 키사에서 만든 문서 중에 디도스 대응 가이드에 있는 문서거든요. 이게 뭐냐? 디도스 공격들이 있는데, 대역폭과 자원 소진과 웹부하의 공격으로 나눈 거예요. 디도스 공격을. 그러면 오른쪽은 좀 이해가 돼요. 웹부하 공격은 내가 웹서버가 있으면 웹을 부르는 방식이 get과 post잖아요. 대표적인 게 두 개가. get과 post를 계속 부르면 웹서버가 부하가 걸리겠죠. 웹서버가 부하가 걸리면 웹은 결론은 DB에 가서 데이터를 갖고 오거나 이런 걸 하는 거니까 DB도 같이 부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get flooding과 post flooding이라는 건 이 뭐 웹부하 공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오케이. 이건 인정이 돼요. 근데 또 반대로요. 얘는 그럼 자원 소진 공격이 아니에요? 얘도 자원 소진하잖아요. 웹서버의 자원을. 그쵸? 근데 이 밑에 봐볼게요. 심플러딩과 TCP 씬과 에크는 응답이죠. 응답. 이걸 계속 보내. 그럼 자원은 다 소진되죠. 디도스라는 건 자원이 다 소진되는 거잖아요. 대역폭이라는 건 내가 네트워크에 백본이 있는데 얘가 1초당 100메가를 전송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막 공격하면 얘가 부하가 걸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하가 걸리겠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거건 다 자원 소진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키사 디도스 대응가에 대해서는 대역폭 공격을 UDP 플러딩, 뭐 DNS 뭐 이런 것들로 나눴고, 자원 소진은 TCP 그러니까 에크 플러딩, 웹부하는 get과 post. 그래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IP 위변조가 가능하냐라는 건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걸 봐보세요. 얘는 IP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아니 다 가능합니다. 가능은 해요. 네, 가능은 한데, 서버가 있어요. 내가 공격자입니다. 내가 보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돼. 이럴 때는 위변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get과 post라는 거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내가 보낸 거에 대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IP를 변조를 해버리면 내가 이렇게 보내면 이쪽으로 갑니다. 응답이. 그쵸? 그러면 대역폭과 자원 소진은 뭐냐? 얘는 기본적으로
얘처럼 응용 프로그램처럼 응답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위변조 가능하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네, 아무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걸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건데 뭐 이걸 나눠서 뭐 시험까지 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TCP를 이용하지. 자, 이거는 이제 아주 고전적인 디도스 툴인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트리노라는 건 UDP 플러딩 된다. 그리고 얘는 디도스 공격 툴인데 암호화까지 된다. 암호화. 그리고 얘는 어떤 공격이 되냐? 이것저것 다 된다. 예, 이렇게 알아도 아무 소용없는, 인생에 아무 소용없는 지식입니다. 저거. 자, AH 헤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H가 뭐예요? Authentication 헤더, 인증 정보를 가지고 있다 라고 돼 있죠. 그럼 3번이네요. 볼게요. 패킷의 출처 인증과 무결성 검증에 사용되는 HMAC이며 HMAC을 위해서 IP 헤더에 포함된 모든 필드가 입력이 된다 라고 그랬는데요. 자, 자, 볼게요. 패킷의 출처 인증과 무결성 검증은 ICV인데, 그죠? 검사에 사용되는 필드는 오덴티케이션 데이터 내에 HMAC이며 HMAC의 계산은 IP의 모든 데이터를 사용한다. 자, 요 HMAC이라고 얘기하는 건 요거 이제 요렇게 알아두세요. 메시지 인증 코드, 즉 암호화 키가 존재하는 해시 함수예요. 우리가 해시 함수는 일반적으로 암호화 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어떤 입력 값을 넣으면 출력 값을 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볼게요. Security Parameter SPI죠. SPI는 무결성 검증 알고리즘 정보와 재전송을 탐지하는, 재전송이라는 걸 탐지하려면, 재전송, 공격 탐지를 하려면, 재전송이 뭡니까? 리플레이 어택, 복사해서 공격하는 거. 시퀀스 번호, 타임 스탬프, 랜덤 넘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유니크한 번호가. 그래서 요게 해당이 됩니다. 패킷의 재사용 방지를 위해서 시퀀스, 이거 같은 말이죠. 두 개 같은 말이에요. AH 프로토콜은 트랜스포트 모드에서 처리되는 패킷이다. 자, AH라고 얘기하는 거에 트랜스포트라는 건 뭐죠? 우리가 요거는 이제는 그 실기에 많이 나온 건데, IPsek은 그 터널 모드와 트랜스포트 모드가 있어요. 그럼 터널 모드라는 거는 아까 그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이상한 IP, 가짜 IP를 끼는 거고, 트랜스포 모드는 U 헤더가 없습니다. 새로운 헤더가 안 보여요. 그래서 트랜스포 모드는 그냥 간단하게 기존 데이터를 갖고 암호화만 해서 보내거나 이제 그런데 사용하는 거죠. 데이터만. 자, 그래서 뭐 답은 뭐 3번이래요. 그죠? 무결성 검증. 그래, EHB 암호화를 위해서 대칭키를 지원한다. 그래, 인증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자, 요게 잘못됐다 이거죠, 요게. 자, 그리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IP 헤더, 넥스트 헤더, 요거 다 알아놔야 돼요. 요거보다 요거 SPI, 요거는 원래는 저겁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을 뭐를 쓸 거냐? SPI 암호화 잠깐만요. 죄송해요. 그걸 SA라고 합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을 뭘 쓸 거냐? 그래, 보안 파라메터, 말이 더 어렵죠? 그 다음에 SPI와 시퀀스 넘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인증정보 안에 ICV, 그죠? ICV가 뭐예요? 무결성 검사, 해시 함수, 그거 얘기하는 거죠. 침입 차단 시스템 설계 시에 고려될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개의 경로에 설치하여 외부 사용자가 올바른 접근 경로를 선택하기 어렵게 한다. 여러 개의 접근 경로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죠? 안전한 운영체를 갖춘 신뢰 시스템의 침입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한다. 모든 트래픽은 반드시 침입 차단 방화벽을 통과해야 된다. 지역 보안 정책에 의해 정의된 트래픽은 뭐 다 맞는 말이죠. 뭐 이거는 그냥 보안을 몰라도 그냥 해도 그냥 맞는 거죠. 뭐. 자, 넘어갑니다. 라우터 문제네요. 그래서 이 라우터의 패스워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제1회인가 제2회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풀이가 나오는데 최근에 책들이 보통 10회분이나 요 정도를 제공해 주잖아요. 근데 지금 보안기사가 24회인가 25회인가 막 그래요. 필기가. 그럼 오히려 1회부터 10회 기출풀이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옛날 거예요. 옛날 건데. 자, enable password security라고 하면 얘는 암호화를 한다 이거예요. 얘는. 근데 일반적으로 패스워드를 치면 암호화를 하지 않는다. 그거로 이제는 실기에 나왔던 거고, 봐볼게요. 그래서
요거 언제든 실기에 또 나올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 라우터, 저도 뭐 라우터를 써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뭐 제가 네트워크를 잘하거나 뭐 이런 장비를 잘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유저 모드, 그냥 정보만 본다. 프리빌리지드 모드가 관리자 모드인 거고, 이네이블 명령으로 전환된다. 유저 모드에서. 그리고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기본적으로 어떤 설정 같은 거를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라우터 설정 정보 조회를 시도할 경우 비밀번호 시큐,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시큐릿이라는 게 뭐라겠어요? 패스워드 설정할 때 암호화 시킨다 뭐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번은 틀린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특정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잠복하고 있다가 특정 날짜나 시간적인 조건이 되었을 때 악성 코드를 한다. 특정 조건이 되면 빵 터진다. 뭐죠? 논리폭탄이죠. 살림이 공격은 사용자가 알 수 없을 정도의 적은 양의 데이터, 즉 이자율 같은 것만 몰래 훔쳐간다. 뭐 그런 공격이고, 스니핑, 스푸핑 아시죠? 요 문제가 정말 골 때리는 문제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게 지금 두 번째 출제된 겁니다. 두 번째 출제된 건데, 기존에는 제가 이거 시험 봐서 복원해서 알아요. 이 시험 기존에는 이게 어떻게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풀이를 할 때 어떻게 했냐, 봐보세요. 다음같이 옳은 것은 뭐냐, TTL이라는 거는 뭡니까? 통과할 수 있는 라우터의 수죠. 그리고 이거 지문까지 완전 똑같아요. 옛날 거랑. 옛날 거. 왜냐면 제가 이거 종이에 적어 나와서 알아요. 이거. 자, TTL이라는 건 통과할 수 있는 라우터의 수죠. 그러면 봐보세요. 사용자 PC에서 테스트가 그죠? 요게 똑같은 컴퓨터에서 때린 거예요. 테스트가 이그잼컴보다 가깝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얘는 TTL이 115예요. 그죠? 얘는 45예요. 그러면 내가 TTL 값이 200이야. 그럼 여기까지 갔는데 46이 되고, 여기까지 갔는데 15가 됐으면 통과할 수 있는 라우터, 누가 더 많은 라우터를 통과한 거예요? 위에 거죠. 그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 문제가 구조적으로 잘못된 게, 아무튼 계속 가봐요. 그 다음에 얘는 또 반대로 가깝다. 그 소리고, 두 거리는 똑같다. 자, 상기 출력한 메시지로는 정확한 거리를 알 수 없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에서 말하는 거리라는 말뜻의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 거리라는 거는, 자, 우리가 물리적으로 멀어. 그 거리냐? 그 말이 안 되겠죠? 그 거리는 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컴퓨터인데 물리적으로 원격지 멀다? 그러면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이 거리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회선의 길이가 아니에요. 통과할 수 있는 라우터의 수예요. 라우터의 수. 그래서 그 당시에 풀이는 아마 요 TTL 갖고 답을 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이거로 거리를 알 수 없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통과하는 라우터의 수, 이 말도 맞는 말이죠. 그러면 통과하는 라우터의 수가 많으면 거리는 먼 거냐? 사실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 내가 여기에서 요렇게 가면 3개 통과하는 거잖아요. 근데 라우팅이라는 건 경로가 항상 달라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 문제는요, 이렇게 가면 이건 거리가 먼 거고, 이렇게 가면 거리가 가까운 거다라 정의하고 문제를 냈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이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때는 이제 이거 갖고는 거리값 알 수 없다. 이렇게 푸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마 이 의미가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다음 가로 안에 뭐냐, 안티 스니퍼 도구를 통해서 프로미스큐어스 모드, 그죠? 스니핑 여부 확인하는 거, 목적지 IP가 내게 아닌 것도 받는 거, 그죠? 이거 실계도 몇 번 나왔죠? 14점짜리 나왔죠? 그 ETH0 뭐죠? if config ETH0 PRO MISC 프로미스큐어스 모드 설정 해제가 뭐죠? if config ETH0 PRO MISC, 그죠? 해제. 자, OSI 7계층에 연결한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애플리케이션, SSL, 애플리케이션, HTTP, 네트워크 이거고, PPTP 이거 데이터 링크. 그래서 요것도 여기 써 있네요. 그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제공하는 VPN 프로토콜.
VPN 프로토콜 3개를 써라. 이게 14점짜리 문제였어요. 이게 예전에, 최근은 아니고.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에서 IPsec, 이건 흔히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 GRU도 여기 있다라는 거, 그죠? 알아두십시오. 같이. 실기 14점짜리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 한번 나오면 완전 뭐 땡큐죠. 자, 5개의 IP 주소가 있는데 다음에 설명하는 클래스는 1110이다. 그죠? 이게 왼쪽이죠. 왼쪽 C클래스 1110. 그죠? 1이 하나 더 있나? 1, 하나, 둘, 3개. 밑에 거네. 그죠? 밑에 거. 그래서 끝까지 안 읽어봐서 그런가? 자, 그래서 최상위 비트가 언제나 이진수 1110의 값으로 지정되며 나머지 비트는 관심 있는 인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1110 이건데 이거 4번인데요. 4번. 그죠? 이거 4번 D클래스입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D클래스예요. 자, 그리고 네트워크 처리 능력을 개선하고자 VLAN을 구성할 때 이거 외우는 게 좋습니다. 요걸 외우는 게 좋아요. VLAN 할당 방식에서는 이거 뭐 자주 나와요. 은근히 자주 나오더라고. 이거 VLAN 할당 방식에서는 스위치 포트에 할당된 VLAN이 적용되는 방식, 정적 방식과 VMPS를 통한 동적 방식이 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게 쭉 경감하게 넣는데 관리상 관리 서버에 VMPS를 사용한다. 요게 별로 안 좋은 방식이에요. 요게. 그래서 지금 VMPS 방식은 VLAN을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장애가 발생하므로 이동이 잦은 사무실이 분산되어 기기별로 이게 동적 방식이니까 이동이 잦은 기기에 쓰겠죠.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써야 된다. 그죠? 요거. 그래 이거 안 좋은 방식이다 이거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네트워크까지 확실하게 2023년도 보안기사 필기 문제는 좀 달라요. 2022년도까지 패턴이라 특히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는 뭐냐, 이제 이런 거는 기출 문제였으니까요. 그죠? 이 문제는 아주 이상한 문제예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거. 근데 이미 이제는 몇 번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 답을 공개했잖아요. 공개했으니까 뭐 이제 맞아야 되겠죠. 예, 그죠?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별다른 거 없고 사실 이거는 디도스 대응 가이드 매뉴얼이니까요. GRE 요거 이제 나온 적이 없죠. 근데 요거보다는 이건 VPN이니까 뭐 그러다 치는데 요거 있죠. 올리디버그 이런 거, 시스템 보안처럼 이런 거, 트랩백 추적하는 거, 요런 문제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런 문제들이 기존의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 기존에도 한두 개 좀 다른 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아까 D클래스는 저겁니다. 저기 뭐죠? 멀티캐스트 등록된 사람만 수신받는 거, 등록된 사람만. 그럼 거기에 IGMP 인터넷 그룹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있죠? 그거 그때 쓰는 거예요. 쓰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